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공식 금융체계로 편입해 미국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중범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인종과 직업만으로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해 경관 3명이 숨졌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면서 달러의 지위도 공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앞서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세탁 금지법 등을 준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성격입니다. This is really a big day. This afternoon, we take a giant step to cement American dominance of global finance and crypto technology.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could be perhaps the greatest revolution in financial technology since the birth of the internet itself.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했는데 트럼프는 수세대 동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serve currency is so important. You know, if we lost that, that would be like losing a world war. We can never let anyone play games with us. 법안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곧 발표할 몇 개의 큰 합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테네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매매와 살인, 인신매매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 6명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체포된 이들은 중남미와 중동 출신으로 깽단과도 연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ll of these criminals are evil. They're horrible human beings. They're the worst of the worst. And America is safer because they're off of our streets. 놈 장관은 테네시가 현재 가장 심각한 불법 체류자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당국과 협력해 추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인종이나 직업만을 근거로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방법원 LA지법 마메 프림퐁 판사는 어제 연방정부의 판결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법원의 구금금지 명령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또 집행정지 요청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연방정부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배심 증언을 공개하라고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원에 해당 기록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언론 보도와 지지층의 압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가 2003년 앱스타인 생일에 나체 여성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몬터레이 파크에 위치한 훈련센터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 중이던 경관 3명이 숨졌으며
당시 폭발물 처리반 소속 경찰관들이 장비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9년, 22년, 그리고 33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ery dangerous situations or items average about 1,100 per year. So these aren't people who don't do this very often. They are fantastic experts. And unfortunately, I lost 3 of them today. 현재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LA 경찰과 FBI의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긴급 투입해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지난 1857년 이후 셰리프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명사고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폭발물 종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산불 피해 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스11 보도에 따르면 주 상원은 최근 LA 팰리세이지와 알타데나 지역의 산불 피해 토지를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건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공정가에 매입하고 주택 건설과 지역 재건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심리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팰리세이즈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지역 재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피해 주민 우선 입주권 제공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재건 계획에 1억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이사회가 또다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C 이사회는 연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현재 5%에서 7%로 높이고 등록금 수입을 학생 재정 지원에 쓰는 비율을 45%에서 35%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과 주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지원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은 그대로인데 등록금 부담만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기준 UC 계열 1년 평균 등록금은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약 15,000달러, 타주 학생과 유학생은 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를 강타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사망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커빌 지역에서만 11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 numbers that I have of those who have lost their lives statewide in this flooding episode in the month of July is now 135. Those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Kerrville area because of the floods is now 116. 텍사스 주의회는 오는 월요일 특별 회기를 열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상통신망 정비, 그리고 피해 복구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출신 멤버 2명이 포함된 다국적 K-팝 그룹이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 유니버스는 오늘 첫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정식 데뷔했습니다. 멤버 5명 가운데 혁과 석구는 각각 지난 2013년과 2019년 탈북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또 부르는 걸 좋아해서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이렇게 노래가 많아요. 현재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인 유니버스는 미국 시장 데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내 소란으로 인해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6시쯤 오마하를 출발해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스카이웨스트 항공 여객기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승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비상구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는 결국 아이오와주에 비상 착륙했고 23살 마리오 닉플레라이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닉플레라이에게는 난동과 폭행, 처방약 불법 소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한 법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 동안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하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시간 가까운 신문에 직접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구속적부심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은 구속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장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 2시간여 동안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사실상 동일 혐의라는 논리도 부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30분 동안 발언 기회를 얻어 간 수치가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라고 구속 뒤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모두 석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 뒤 줄곧 내란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강제 구인 시도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선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지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과 천원단지 내 여러 사무실, 피스TV 방송사, 서울통일교 한국협회 본부 등 10여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사이 명품 선물과 청탁 의혹이 특검에 넘어온 이후 통일교를 향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 가평 통일교 본부에선 같은 옷을 맞춰 입은 교인 수백 명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지만 압수수색 집행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과 다이아 목걸이 등을 건넨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학자 총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와 휴대폰 등 자료 분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또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묻기 위해 내일 윤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권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과 강릉 지역 사무실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배우자 주식이 쟁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돈벌이를 했던 거냐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본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 40여 분 만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일할 때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배우자가 보유했다는 점이 이해 충돌 논란을 낳았는데 해당 주식 거래 내역이 청문회 당일 아침에서야 제출됐다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무슨 거래했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합니까?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만 매달. 자료 검토 시간을 가진 뒤 재개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돈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 신방감을 넘어 저는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갖고 있던 마스크 업체 주식은 코로나19 창궐 전에 팔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단 판정도 받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배우자의 에탄올 업체 주식의 경우 술의 주성분인 주정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보유했는데 그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 제조로도 확장하려 한 걸 몰랐다고 정 후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사업 변경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본 게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계속 사기만 한 거예요. 팔 적이 없고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 후보자는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보건복지 영역의 최우선 과제로 의료 갈등의 해결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신뢰가 깨진 게 문제였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것과 배우자의 세금 신고 누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6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지금까지 5명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지난 199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 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재작년과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늑장 납부한 데 대해서도 실수였지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행안부 산하에 두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엔 추후 발표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3 대선 한 달쯤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했던 데 대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연구관 활동안에는 없었죠? 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는 것. 오 후보자는 지난 3월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활용했던 구속기간 산입 방식 등에 대해선 일반적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땐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진 가운데 지금까지 여야 합의 또는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기획재정부 구윤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법무부 정성호, 외교부 조현 후보자 등 모두 5명입니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나머지 후보자들의 채택 문제를 논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커진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등의 낙마를, 민주당은 후보자 전원의 보고서 채택을 각각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창립 63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창립 63주년을 맞은 LA 한인회가 어제 로버트 한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이번 갈라 행사에서는 지역 인사들과 한인사회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희 임기 때는 컨셉이 1세하고 2세들이 힘을 합쳐서 더 힘이 있는, 더 인정받는 또 위상을 높인 단체를 만들기를 했습니다. 한인회는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청년 리더십 육성, 커뮤니티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민족 예술단체 라크마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스피릿 오브 코리아를 주제로 특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2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담은 대서사시의 세계 초연을 비롯해 한국 근대가곡과 광복의 감격을 그린 코리아 판타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시리즈를 해가지고 12년서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연주를 해왔고, 공연에는 약 400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티켓 구매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주투어가 육군동지회와 월남전 참전 전후 총연합회, 6.25 참전 유공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단체의 회원과 가족들에게는 아주투어 여행상품 특별 할인과 단체 여행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박평식 아주투어 대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함께 보훈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클루스터에 탈북 희생자 추모비가 설립됐습니다. 국제북한인권연맹은 만여 명 탈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으며 추모의 밤 행사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이 한국어가 가능한 담당관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성취 담당관을 모집한다며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지원 신청을 받은 학교는 엘크리치 초등학교와 매너우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7월 18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